여러분, WM 워치 매거진 동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재미없고요, 조회수 낮은 영상을 보면 볼수록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다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고 싶은 시계를 언젠가는 다 사실 수 있도록 성공을 기원하는 행운의 채널 WM 워치 매거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시계 티스의 클래식 워치죠. PRX 오토매틱 80입니다. 2021년 초에요, PRX 쿼츠 버전이 나왔었죠. 이쁜 가성비 시계다 라는 평가와 함께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쿼츠 모델의 시장 반응이 좋고요, 또 80시간짜리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데 오토매틱 버전이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등장한 시계, 바로 오늘의 주인공 PRX 오토매틱 80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시계는요, 청판과 실버 다이얼 두 가지입니다. 실버 다이얼은 로즈골드 PVD 코팅이 들어가고요, 가격도 아주 살짝 비싸다는 거 외에는 이 두 가지가 모든 사항이 같습니다. 저는 시계 봤고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먼저 시계가 좀 블링블링하고 고급스러워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제가 손목이 18cm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PRX는 어차피 나한테 사이즈도 맞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차보니까 잘 맞습니다. 나중에 사이즈 볼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여름에 리뷰했었던 시스타 2000 프로페셔널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티소 시간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1970년대 초부터 스위스 시계 산업이 쿼츠 파동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요, 이 새로운 지배적인 어떤 트렌드가 생겼는데요. 그게 바로 일체형 브레이슬릿 스테인리스 스틸 스포츠 시계입니다. 참 길죠? 이 대표적으로 어떤 시계들이 있냐면요, 현재도 가장 비싼 시계들이죠. 노틸러스, 로얄오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연 설명 살짝 드리면요, 이런 시계들이 스포츠 시계라고 불리는 것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장에 잘 어울리는데 무슨 스포츠지? 이런 생각 하실 건데요, 1970년대 당시에요, 이런 스틸 일체형 시계들이요, 클래식함, 드레시함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굉장히 획기적인 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이 스포츠라는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그걸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티소 PRX도 마찬가지로요, 일체형 브레이슬릿이죠. 케이스와 러그, 브레이슬릿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구성된 거죠. 이 70년대 기준으로 하면요, 일체형 스포츠 스틸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2021년이죠, 그쵸? 티소가 이 PRX를요, 클래식 범주에 있는 드레스워치 타이틀을 내걸고 출시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일체형 시계들은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시계줄과 호환이 되지 않는 대신에요, 외모적으로 시계 자체에 아주 강한 개성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 1970년대 티소는 이런 트렌드의 선두주자는 아니었지만 트렌드를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소화 능력, 지금도 그렇죠. 지금같이 그 당시도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과물이 바로 1978년에 PRX라는 모델을 선보인 거죠. 이 P는요, precise, 정확성이죠. 로는 로버스트, 튼튼함. 그리고 X는 뭡니까? X 아시죠? 아니라는 거죠, 그쵸? 정확성, 튼튼함이 없다. 이게 PRX입니다. 지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사기꾼 조심하시고요. X는 로마 숫자 10입니다. 그쵸? 10bar, 100m 방수를 나타냅니다. 정확하고 튼튼하며 100m 방수, 이게 바로 PRX죠. 자, 리뷰 가보겠습니다. 먼저 잠시 사이즈 스펙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케이스는요, 40mm 배럴 케이스인데요, 정말 클래식하게 깔끔하게 브러쉬드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는 화려함이 느껴져서 뭐지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양측면을요, 굉장히 얇게 경사지게 폴리싱으로 깎아서 포인트를 주는 이런 디테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께는요, 10.93mm인데요 이 옆에서 보면요, 얇고요, 일자로 평평하게 쭉 가다가 러그에 와서 굉장히 절도 있게 각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쿼츠가요, 10.4mm였죠. 근데 이건 오토매틱인데 겨우 0.5mm 두꺼워졌다는 거는, 오토매틱이 10mm 때면요, 에타 284 베이스가 원래 날씬하다는 거 감안해도요, 작정하고 얇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러그 투 러그는요, 44mm입니다. 시계가 일체형 브레이슬릿이라서요, 엔드링크가 이렇게 고정이죠. 그래서 엔드링크까지 러그 투 러그로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51mm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18cm 넘는 손목에도 맞고요. 하지만 또 브레이슬릿이 아주 부드럽게 잘 떨어지고요. 시계 외관은요, 44mm 러그 투 러그를 가진 시계이기 때문에요,
15cm 정도 되는 여성분들 손목 아니라면요, 남자분들은 웬만한 가는 손목에도 소화가 가능합니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요 열어봤더니 고급져 보여서 놀랐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70년대 빈티지룩 자체가 좀 클래식한 젠틀함이 있죠. 그리고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화려한 유광 부분이 딱 들어가야 될 부분에만 작게 포인트로 배치를 해서요 이 블링함을 보여주면서 정숙하고 차분한 부분과 대비를 딱딱 줬습니다. 베젤은요 미러 폴리싱 처리되어서요 이 시계의 블링함이 한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원형으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옆에서 보면 높이가 꽤 되죠. 하지만 또 정면에서 보면요 적당한 두께로 보입니다. 평평한 이 무반사 사파이어 글라스 밑으로 보이는 이제 핸즈와 또 아플리케 인덱스, 그리고 데이트 창, 테두리, 크기는 작지만요 존재 의의가 아주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또 폴리싱으로 블링블링하게 포인트를 다 줬습니다. 핸즈와 인덱스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도 가장자리에 살짝 경사지게 커팅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슬림하게 슈퍼 루미노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트 창 테두리도요 기존 PRX 쿼츠 모델은 없던 거죠. 이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좋아졌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화려한 포인트들이 차분하게 브러시드 처리된 케이스와 차분한 다이얼과 아주 고급스럽게 대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제가 초반에 시계 차보고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서 놀랐다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은요 더욱 스타일리시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엠보싱 처리된 와플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올해 초 출시되었던 쿼츠 모델과의 가장 큰 외형상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와플 패턴이 은은한 썬레이와 만나서 더해진 이 고급스러움을 감안하면 다이얼이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백은요 시스루백이고요, 그 사이로 보이는 무브먼트의 피니싱은요 심플하고 가격대에 맞는 수준을 보입니다. 이 로터 부분만 티수의 로고와 웨이브 무늬를 넣었고요, 뒤에 부분은 깔끔하고 정갈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무브는 칼리버 파워매틱 80입니다. 이 에타 2824-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이 가격대에서는 아주 좋은 무브죠. 티소의 가성비를 있게 해준 장본인입니다. 이름 그대로요. 파워 리저브가 80시간이고요. 육진동입니다. 가성이 강한 리바크론 밸런스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슬릿도 언급 안 할 수가 없죠. 브레이슬릿 일체형이고요. 이 테이퍼 다운 방식으로 밑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 빈티지 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브레이슬릿 자체가 얇아서요 부드럽게 잘 떨어지고 손목에 잘 감깁니다. 착용감이 괜찮았었거든요. 저는요. 봤듯이요 엔드링크까지 하면요 러그 투 러그가 51mm 되는데 시계가 얇고 브레이슬릿이 유연한 덕에 전혀 저는 손목과 시계 사이에 공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목이 저같이 두꺼운 사람이랑 얇은 사람이랑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만요, 겉보기에는 그냥 브러쉬 처리구나 하고 끝인 줄 알았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케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이 링크가 연결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다 일일이 폴리싱 처리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목이 움직일 때 뭔가 있어 보이는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이론상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대기업의 여유죠. 이 클라스분요 버튼 폴딩 클라스입니다. 이 잠글 때도요 오른쪽 왼쪽 순서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잠기고 풀 때는 그냥 푸시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총평입니다. 이 하이엔드 전유물에 여겨져왔던 일체형 브레이슬릿 시계라는 장르를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대로 확장시키겠습니다 라고 이런 슬로건을 다른 브랜드가 내걸었다 하면 제가 코웃음을 쳤을 텐데요, 티소가 한다고 하면은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PRX 오토매틱 80 모델이죠. 이 가격대 에타급 무브를 업그레이드해서 넣고 무반사 사파이어 글라스의 브레이슬릿 뒷면 부분 정도 빼고는 디테일에 이 정도 신경을 썼으면요, 거기다가 또 스위스산이면요 비난할 게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시계는 또 사이즈까지 아주 아시안 스펙에 가깝게 잘 나와서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땡큐하기도 하고요, 또 좀 세련된 팔찌 같은 드레스워치에 가까워서 소화하기도 쉽죠. 대학생, 사회초년생부터 저같은 40대들, 또 레트로 스타일의 패션 피플부터 평범한 회사원까지 이 시계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 이상인 분들요, 본인보다는 이제 자식들 대학 입학, 졸업 등등 선물용으로 더 많이 사실 것 같은데요, 또 본인이 차고 싶으시면요 우선 선물 주시고 가끔씩 빼서 차는 것도 것 같습니다. 일석이조죠.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